번째 주제였습니다. 나는 어떤 구조와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가, 사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이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화된다는 이야기죠. 사회화와 관련된 기관, 나를 사회화시켜주는 기관들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걸 이제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나눈다 그랬죠. 요거를 나누는 기준은 그 기관의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목적이 사회화인가? 그럼 공식이죠. 목적이 사회화가 아니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어쨌건 사회화는 하는데 그 기관이 설립된 목적이 사회화냐 아니냐. 1차적이냐 2차적이냐. 요거는 뭘 기준으로 봤습니까? 전문성을 기준으로 봤죠. 전문성이 있으면 2차적 사회화 기관이고 사회화에 전문성이 없다면 1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얘기 사회화 기관은 어떤 준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된다 라고 할 때 그 예상되는 지위, 역할을 준비하는 성격의 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봤습니다. 이것도 구분해 보면 되죠. 가에서 구분해 보면 되겠죠. 가에서 공식적 사회화, 목적이 사회한 것은 학교는 목적이 사회하죠. 경찰학교도 목적이 사회합니다. 이 사람을 사회화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정기회사의 목적은 돈 버는 것이고, 동네 친구들의 목적은 노는 것이고, 경찰청의 목적은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은 기억하고 리을이다. 전문성을 기준으로 보면 전문성 없는 것은 비극밖에 없는 거죠. 학교 다 전문성이 있죠. 세계적입니다. 정기회사, 정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고 경찰청, 치안 유지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 사회화 기간, 사회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리을이 되겠죠. 사회화가 목적이어야 되고 얘기 사회화 기간은 당연히. 근데 이제 그 구성원에 대해서 사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의 결정돼 있는, 이걸 할 것이 결정돼 있는 사람들에게 준비의 성격의 역할을 한다. 고등학교는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얘기 사회화 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나는 공식적 사회화 기간, 학교죠. 학교 있네요. 이것도 연수원도 사회화를 위해서 만든 거죠. 기억 니은이네. 뭐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겠습니까? 목적, 팬클럽의 목적은 그냥 뭐 그죠? 팬클럽의 목적은 오빠를 위한 거죠. 기획사의 목적은 돈 버는 것이고, 가족의 목적은 목적이 따로 없죠. 존재 자체가 목적이다라고 우리 정리를 했습니다. 잘 했고요. 전문성이 없는 것은 미움이겠죠. 가족이 뭔 전문성이 있어요? 팬클럽은 이제 상황에 따라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전문적인 팬클럽이라고 탁 이렇게 직함을 달 정도면 조직 관리도 좀 하고 오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뭐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빠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얘기 사회화 기간 어디 있습니까? 니은이죠. 그렇죠. 신인 배우 연수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억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요거 가지고 좀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예술고등학교는 좀 이제 얘기사회화 기관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고등학교 단계다라고 봤을 때는 좀 이제 고등학교라는 큰 틀에서 고등학교를 얘기사회화 기관으로 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있겠는가. 예술이 바뀌었으니까 이들이 예술가가 될 것이 어느 정도 명확하고 예술가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서 배우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얘기사회화 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고등학교를 강조하면 그렇게 보긴 좀 어렵다, 아직도 이들의 진로가 명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란 단계를 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딱 떨어지게 구분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이거는 사회화를
거시적으로 보느냐 미시적으로 보느냐 그거죠. 거시적으로 봤을 때 기능적 관점에서 갈등적 관점에서 볼 것이냐, 미시적으로 봤을 때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볼 것이냐 이런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독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응들이 많았는데 이게 쉬운 개념은 아니죠. 근데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주변인들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래서 주변인들이 나라는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인과 나의 관계가, 주변이 마치 나를 비추는 거울처럼 주변인의 반응에 의해 가지고 나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라는 이야기. 그게 사회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또 이 범위를 넓혀 보면 일반화된 타자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주변이 한 명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거울이 여러 개 있다. 그 거울 각각의 거울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를 둘러싼 사람들을 일반화된 타자라고 명명할 수 있다. 내 머릿속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한테 비추는 상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그 상을 뭉뚱그려 가지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구나 라고 하는 게 미고, 내 속에 있는 나만의 정체성이 아이다. 그래서 이것이 끄집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나간다. 그게 사회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를 기능론적 관점에서 비판해보라, 갈등론적 관점에서 비판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죠, 여러분. 힘들어하는 표정과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무슨 개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얘가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 그런 표정으로 넋놓고 있었던 친구들의 모습이 떠오르는군요. 문제를 잘못 만들었겠지. 과제가 한계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 공통적으로 이거는 사회 구조를 강조하잖아요. 그쵸? 거시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건 미시적 관점 아닙니까? 이 이론은 다 미시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이 주변인들의 생각, 나의 생각도 그냥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가? 그런 것 같진 않다. 이걸 둘러싸고 있는 건 다 사회 구조 아니냐 이거죠. 사회 구조 아니냐? 구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이 구조가 주변인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내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다.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거울로 이 사람을 인식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이 사람이나 나나 다 사회 구조 속에서 이런 역할을 요구받고 교육받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단 말이야. 오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반화된 타자라는 것도 결국에 이게 사회 구조야. 우리가 인식하는 다 공감하는 사회 구조야. 일반화된 타자라는 게. 뭐 이게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정체성을 형성해. 일반화된 타자는 사회 구조야 그냥. 정식화된 교육의 시스템. 우리 학교를 가잖아. 학교에서 배우는 게 일반화된 타자의 인식이지. 그게 뭐 개별적이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기능론은 일반화된 타자의 인식도 다 우리가 합의해서 결정된 것이고, 주변인이 행동하는 바, 주변인이 나한테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다 짜맞춰져 있는 거고, 그렇게 우리는 비슷하게 사회화되고 사회 구조로부터 적절한 역할을 부여받는 것이야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좋아요. 반대로 갈등론은 여러분 잘 이야기했듯이 이 구조 자체도 불평등하잖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도 불평등한 거야. 불평등이 내재돼 있으니까. 거울에 비친 내 모습도 불평등을 반영한 것이야. 차별적인 모습. 내가 어떤 집단과 어떤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다 달라져. 왜? 구조가 불평등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화된 타자라고 해서 이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시적 관점하고 미시적 관점은 우리 또 앞에서 쭉 봐왔지만 출발점이 다르니까 그 출발점으로부터 서로를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